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개축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사주 전반적인 배합을 맞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어느 정도 배합이 됐을 때는 다음으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남녀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주 원국만 놓고 대운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대운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운명을 놓고 볼 때 사주가 한 50%에서 60% 차지한다라고 하면 대운은 한 30%의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운 다음에는 세운이라고 해서 이거는 연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운을 세운인 연운을 보는 연운에는 월운, 그 다음에 일진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항상 일진 하는데, 그날에 그날은 이제 태어난 이 날짜를 일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모두 살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주의 사람의 기륭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주 원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운에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대운 중에서도 어느 세운에 있는지, 세운 중에서도 어느 월에 있는지, 그 월 안에서도 어느 일에 있는지, 이 모두 살펴야 하는 것이 사주 운명을 감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간이 태어난 배경, 원령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개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10천간이라고 하고요. 이 10개의 천간 중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면서, 이 개라고 하는 글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개는 물의 기운이라고 해서 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개는 수에서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간도 지지로 다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다시 음양을 덧붙여서 보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목화통수라고 하는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물인데도 이렇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음양으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깊은 물이 있고 얕은 물이 있을 것이고, 넓은 광활한 그런 큰 개념의 드넓은 대양이 있다라고 하면 좁은 시냇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좀 깨끗한 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작은 물이 아니라 대해수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물의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 같은 그런 물을 임수라고 해서 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 즉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 우로수라고 해서 얘는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옹달샘 같은 거 있죠. 옹달샘. 그 다음에 옛날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없는 백성들이 큰 재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큰 개념의 물이고요, 개수인 음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다.
즉 또 한 가지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물이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하는 지성, 충분지석, 즉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치고 움직이고, 심한 경우에는 범람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쓰나미가 일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수가 왕했을 때는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우루수, 작은 옹달샘, 정화수가 같기 때문에 왕해도 정화수가 범람을 해서 뭐 집을 침수시키거나 아니면은 돼지를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도,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도 저희 동네가 거의 뭐 깡총 같은, 70년대였으니까요. 70년대, 80년대 초반,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개천이 있었는데요. 개천이 뭐 비만 오면 이게 이렇게 물이 막 불어나게 되고, 윗동네에서 키우던 뭐 돼지들 막 둥둥둥둥 떠내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범람하고 물이 파도가 지금 휩쓸려가는 것은 임수의 어떤 그런 충분한 성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개수는 여러분들 작은 그릇이라든가 양동이에 있는 작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왕에도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개수의 특징은 어디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정자, 맑을 징자, 즉 맑고 깨끗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임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금을 약한 임수를 생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즉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보는 것은 개수는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토라든가 기토가 사주에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탁수가 되면 개수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왕토에 의해서 매몰되게 되면 개수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무토, 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이고, 을목 가지고는,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화초 가지고는 기토는 어떻게든 어떻게 한번 제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왕토인 무토를 제거하기에는 을목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개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인성인 금으로 생수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는 경금보다는 뭐예요? 은금인 신금으로 생조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음생음의 공이라고 해서 맑고 깨끗한 것이 생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우는 것이 좋고,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음생음, 양생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것이고, 오늘의 일간이 개수니까 최소한 개수에 대한 것만큼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이 말이 빠르다. 제가 말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좀 예전에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얼른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얼른 많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서 말이 진짜 빨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도 솔직한 말로 제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빠른, 완전히 뭐 약장사, 이게 막 약장사 약 팔듯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말이 좀 빠른데, 말이 빠르면 요즘은 장비들이 다 좋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배속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배속을 조금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배속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같은 거 볼 때는 1.2배속 내지는 1.5배속
에서 내지는 1.7배속, 2배속까지 너무 빠르고 1.7배속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듣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빠르게 하는 것이고 늦게 하는 것은 0.5배속, 뭐 0.1배속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다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빠르게 들을 수 있고 조금 늦게도 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다 제할되어 있으니까 혹여라도 제가 말이 빨라서 제가 뭔 약을 팔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배속을 좀 빠르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좀 늦게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또 승질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또 천천히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뭐랄까 제 이 습성이 안 맞다 보면은 하다가 자꾸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좀 늦게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말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조금 배속을 늦게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그 다음에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신유술월은 가을이죠. 가을인데도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금방 넘어온 초가을, 그래서 초추라고 하고요. 6월은 금왕절이 금이 가장 큰 세력을 얻었던 가을이라고 해서 중추, 그 다음에 지금 술월은 이제 마지막 가을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만추라고 해서 늦 가을이 되는 것이죠. 만추, 모추, 개추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늦가을이면서 다음은 입동을 거치면서 어디로 간다? 겨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원래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후 자체가 금이 왕해서 숙살지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이, 지금 밖에 나가면 막 덥고 그러지 않죠. 그렇다고 얼음이 얼 정도로 막 두꺼운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의 그런 기후도 아니면서 그냥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아주 좋은 쾌적한 그런 기운인데 오래 밖에 있으면 좀 한기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숙살지기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서늘한 그런 기운인데, 술월은 특히나 겨울, 바로 겨울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입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의 초겨울의 날씨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기후의 특징은 뭐예요? 기온은 하강하고 그 다음에 매우 건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술월의 기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술월은 진술, 축미, 월의 이 축미월은 이때는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계절은 추나추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계월은 쉽게 말하면 환절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뭐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 지금 술월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사우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이면서 이때는 뭐가 왕하다? 오행상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걸 이제 술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음수이면서 우로수이면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그런 수인데,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뭐예요?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술월 자체는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탁수가 되거나 심하면 매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중팔구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몰 아니면 탁수되는 것은 뭐 거의 뭐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술월은 기온은 하강하고 더군다나 국세 자체가 매우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 금방 증발하거나 금방 마른 땅에 의해서 흡수돼서 금방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성이 있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토를 쏘기보다는 목을 쓰거나 활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금인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일간 자체 개수가 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고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생수해 주어야지만 물을 생한다는 얘기죠. 뭐 생에서 도와준다라고는 뜻이고 그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신금이 개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주고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사가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죠. 개수 입장에서 얘는 상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죠. 근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술토는 정관인데 그러면 상관, 경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관이라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관이든 칠살이든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을 먹고 몸이 나을 수도 있지만은 그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부스터 샷을 맞으러 갑니다. 뭘 맞으러 가냐? 화이자를 맞을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6월 달에 얀센을 맞았거든요. 얀센. 그래서 1, 2차를 통합해서 한 방에 끝냈는데 얀센이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항체가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추가 접종, 쉽게 말하면 추가 접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이걸 맞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화이자 맞았는데 또 2, 3일 열을 오고 몸이 아프면 제가 이걸 또 며칠 또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딱 만들어 놓고 2, 3일 그냥 차라리 누워 있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백신이라고 하는 건 맞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정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면 정관도 좋은 것이지만 무턱대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가 존립해야 되니까 인성이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가 일간을 매물 내지는 탁수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이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월지는 음대 양의 관계, 하지만 월지 있는 토는 토극수의 관계죠. 수의 입장에서, 개수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관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정관인 것이고, 또 어저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편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양이면서 관성이니까 이거는 정관이 되겠죠. 경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술중 본기 무토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해서 신약, 관, 왕한, 사주, 아무리 좋은 정관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이 정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유용한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많은 것도 문제이고, 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특히 작은 옹달샘과 같은 개수가 무토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개수 자체가 탁수를 넘어서 일자는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일간 개수 자체가 존립해야 된다. 내가 존립해야지만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뭐 2050년, 2060년 되면 대한민국 경제 대국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진짜 어떻게 2020년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G7까지 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6위 군사력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50년대, 이제 2050년, 60년 되게 되면 진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립해야죠. 내가 그때 살아 있어야 그때 좋은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 물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야 좋겠지만은 내가 그 어떤 영광을 영광스러운 조국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술월에 이렇게 됐을 때 개수가 약해서 얘가 매몰되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약한 개수 갖다가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고 개수가 살아있을 때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연지를 봐도 또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 그러면 이 경우는 무술토는 정관이고 연지, 월지 있는 축토는 편관이니까 관살혼잡이다. 이걸 갖다가 또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총칭해서 신약관양이 아니라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건 관살을 갖다가 정관이다 편관이다 나눌 실익이 없습니다. 일간이 매우 약하죠. 월간에 인성인 신금이 있긴 하지만 이 신금도 개수를 생각하려고는 하지만은 왕토에서 매금되죠. 수는 매물되고요. 금은 매금되죠. 토가 많은 것이 이 사주는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사주가 생시에서라도 다시 화토운을 만난다라고 하면 화토에 관련된 생시를 만난다고 하면 연간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명, 종, 관격이 아니라 종살격입니다. 정관에 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 정관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관으로 보지 않고 살로 보기 때문에 기명, 종, 살격이 맞지 기명, 종, 관격은 없습니다. 없는 거 자꾸 이따 우기시면 안 될 거고요.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종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간목으로서 저 왕토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서 저거를 제할 수는 없겠고 오히려 차라리 생시에서 금을 보게 되면 종격은 되지 않더라도 개수가 왕토의 기운을 인성의설에서 살인상생은 될 수 있다. 살인상생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생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요. 지금 제가 이 일진강이라고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쭉 설명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몇 분이 아니죠. 단 10초 내에 모든 것을 사주를 보는 순간 판단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초 안에 사주 원국 보고요. 대운 보고 현재 연운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딱 보는데 10초, 20초, 좀 길게 20초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사람을 앞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사주 봐줄게 해놓고 앞에 있어놓고 계속 20분 동안 네 사주는 간목이 어떻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주를 봤을 때는 10초에서 20초 내에 모든 분석을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반복 숙달이에요. 반복.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엔지니어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그거 있죠. 생활의 달인 같은 이런 것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 이거 생활에 대한 잘 보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눈을 감고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든 자기가 전문 분야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그 어떠한 반복되는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수다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죠. 우리가 사주 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주를 보는 사람이 계속 사주를 보는데 계속 배운 지 1년 된 사람하고 배운 지 20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뭐 사주를 보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분석하다 하는데 막 사람 앞에 놓고 막 10분, 20분 기다리게 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몇 초? 10초에서 20초 내에서 사주, 원국, 대운, 세운, 월운까지의 분석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요.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자시가 되면은 요거 자축 합토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위에 개수 임수가 있으면 이건 수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수로 보겠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축에 이렇게 뿌리를 놓고 임수 두 줄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일대는 약하진 않지만 역시나 토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신금 가지고 토의 기운을 설에서 개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탁기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 그래도 생시를 임자시를 봤기 때문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매몰돼서 완전히 사라져서 존립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되죠? 모군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군을 오게 되면 수생목,
목극토해서 토를 제거시켜서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요. 개햇이 마찬가지로 임자시나 개햇이나 비슷비슷하겠죠. 역시나 수를 받기 때문에 개수가 존립은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금이 생죄줄라 하더라도 토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모군을 봐서 특히 간목운이 좋을 겁니다. 간목운이 오게 되면 요 토를 갖다 제거해서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생시에서 이렇게 갑인시가 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인시. 자, 갑인시가 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 와서 토를 제거하는, 요거는 상관 제살로 봐도 돼요. 상관 제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정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로일부터 정관이지만 축토까지 양옆으로 축토가 있으면 전체를 그냥 살로 보고 상관으로 살을 제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관으로서 요 토를 제하려고 하면은 개수 자체가 근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근기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극설교집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 자체가 생을 얻어서 일간이 왕이면 제사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화토 모군을 가게 되면 일간이 약하면 상관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국세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갑인이나 을묘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금수운을 봐서 개수가 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진시 이렇게 얻게 되면은 병화가 있어서 조구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토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죠. 이거는 원국에 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건 부득이 뭐예요? 그냥 살로 종한다. 아무리 신금이 있어서 나를 생해 줄라 하더라도 음간인 개수는 양간인 임수와는 달라서 이건 제가 봤을 땐 종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병진시 같이 보죠. 정사시, 그 다음에 무오시, 기미시, 이거 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세? 기명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버린다, 어디로 쫓아간다, 살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명종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임술시가 돼도 이거 어떤 분은 이제 임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지지로 다 토고 임수가 있어서 이걸 종살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격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격이라고 해서 좋으냐, 이거는 내격으로 봐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것이고요. 일단 괜찮은 생시, 뭐 완전 괜찮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단 토가 많으면 인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수해주고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토를 제거시켜주면 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유시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경신시가 제가 봤을 때 아까는 개수를 생하는 것은 음금이 신금 유금이 좋다라고는 보지만은 이렇게 토가 많을 때는 신금 유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금이 이렇게 경금 신금으로 이렇게 생수해 주는 것이 좋다. 조우도 아직 되지 못했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